좋아요, 구독. 자, 우선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재반등 구간이기는 합니다. 요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우선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앵커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약간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 정도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지를 차트를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내지 못했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내려갔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국면보다도 오히려 좀 잠시 쉬어가는 시기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됐고 그만큼 앞으로 더 크게 올 대세 상승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레버리지 뭐 되게 생각보다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이 레버리지들도 좀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매도 물량들도 좀 털어내고 전체적으로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상승 전망에서는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 그런 상승장 대비해서는 우리 이번 조정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썩 엄청 큰 조정이다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부분에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짚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96,000달러 선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던 그 이유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작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동안에 너무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단기간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급등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동안에 달려왔었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소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스들이 줄어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들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뭔가 기대하는 것들도 조금씩 좀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피로도를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승 동력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올해 남은 기간들과 내년에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소스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뭐 상방을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변동성들이 그때부터 올 수가 있고 만약에 큰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더딥 어떤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어떤 랠리의 움직임들, 즉 사이클의 흐름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런 토대를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뉴스들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뭐 조정이 크진 않았지만 이 조정 기간 동안 또 매집한 고래들의 물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는 다양한 관점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시장 예측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기대감이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흐름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들도 분명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개미 투자자들이 일찌감치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매집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을 크게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을 가지고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는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인사들이 발탁이 되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이 규제 이슈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특정한 몇몇 세력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그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규제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슈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유동성에 의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나 지정학적인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하는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슈들 중에서 중간에 사이클이라고 표시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수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들과 어떤 기대들과 전망이 섞여 있는 이 사이클 흐름들, 그리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이 사이클 흐름들은 어떻게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전체적인 기조상으로의 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전략을 세워나가셨을 때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인물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월가 출신인데다가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갖다가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세 정책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게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물렸을 때 결국은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제동을 거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이어지게 될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재무장관 후보로서 굉장히 또 다툼이 많이 있었던 후보 중에서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무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도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입지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인선에서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장관이 임명이 됐다라고 하셨고, 지금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이제 재무장관 측에서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왜 이분을 임명을 했을까? 사실 본인은 관세에 관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작가님. 네, 기본적으로 스콧 베센트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충심들을 되게 본인에게 충성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그 방향성이 결국은 미국이 본인이 늘 얘기하는 미국이 위대해지는 그 방향성에서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워드 루트닉이 사실은 훨씬 더 급진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더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고심 끝에 스콧 베센트를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셈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또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지만 트럼프의 말을 그동안 잘 듣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이미 트럼프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에서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어느 정도 따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미국을 더 강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랐는데요, 작가님. 우리 파월을 트럼프가 임명을 했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후에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맞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됐었는데, 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재무장관의 행보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파월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트럼프 임기 때 임명이 됐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본인이 연준 의장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아직 남은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은 다 소화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파월을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좀 대화를 통해서 내 임기 때 뭔가 적절하게 금리 인하도 하면서 내 정책 방향성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들을 많이 풍기니까 파월도 거기에 좀 화답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독립된 기관
기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성 자체는 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그쵸, 것들 맞아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들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이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시각을 넓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인사까지도 저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있죠. SEC 위원장. 우리가 게리 겐슬러 사임은 이제 이미 시장에서 확실되었고 그 이후에 누가 될 것인가. 분위기상으로만 보자면은 계속 거론이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폴 애킨스로 맞습니다. 작가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 후보가 이게 이제 칼시 폴리마켓에서 요거는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계속해서 많은 이제 투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폴 애킨스가 70%를 넘게 가지고 갔는데 지금 현재 매체 분위기상으로는 좀 확정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본인이 폴 애킨스를 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밝혔고 이미 면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 애킨스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폴 애킨스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은 현재 게리 겐슬러와는 반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EC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SEC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SEC가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되고 어떤 중복 규제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크립토 산업 전반에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또 가지고 가는 하나의 스탠스는 SEC보다는 CFTC에 더 힘을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CFTC에 더 힘을 몰아주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는 또 더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